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이 공군 전력에서 이제 유무인 합동을 확실하게 추진을 하기로 이제 칼을 뽑았죠. 근데 이제 국내에 이 사정이 좀 잘못 이렇게 이해가 돼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또 국방부는 제대로 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국방부 아래서 국방부 정책을 또 홍보하는 데는 엉터리 소리를 해. 그래서 이게 그런 국방부 정책을 홍보하는 국방 홍보원 같은 데서 엉터리 소리 하니까 국민 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원리적으로 좀 짚어보고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방홍보원이 만든 이제 국방뉴스라는 채널이죠.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은 80조 원을 투입을 하고 세계는 무인 전투기 개발 경쟁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금액은 60억 달러, 그러니까 6 빌리언입니다. 그럼 60억 달러면은 80조 원이 아니라 8조 원이에요. 개탄스러운 게 이게 지금 걸린 지 3, 4일이 되고 여기에 제가 장문의 댓글을 달았음에도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 전 미 공군에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협동전투기 등 AI 무인기 사업에 총 600억 달러, 한화로 80조 원을 할당했다는 소식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미 공군에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협동전투기 등 AI 무인기 사업에 총 600억 달러, 한화로 80조 원을 할당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국방부에서 이런 뉴스를 하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던 60억 달러 프로젝트랑 또 별개로 600억 달러 프로젝트가 또 있나 보다 라고 굉장히 헷갈렸다니까요. 아무리 뒤져봐도 600억 달러 프로젝트는 없어. 그러면 결국 60억 달러 프로젝트를 잘못 얘기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개념이 안 서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60억 달러인데 600억 달러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뉴욕 포스트. 여기 보면 제가 빨간 줄 쳐놨죠. 6 빌리언이잖아요. 60억 달러. 폭스뉴스. 빨간 줄 쳐놨죠. 6 빌리언 아닙니까? 60억 달러. 좀 그래요. 예. 이제 그 다음번에 또 있죠. 이게 지금 1000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60억 달러냐 600억 달러냐에 따라서 무인기가 뭐냐가 좀 확실히 달라지죠. 예를 들면 1000대에 600억 달러다 그러면은 한 대 평균 6천만 달러 아니에요. 한 대 평균 KF-21 가격이야 드론이. 엄청난 드론이란 소리거든. 근데 1000대에 60억 달러다 그러면 한 대 평균 600만 달러예요. 그러면 FA-50보다 훨씬 싸죠. 그래서 이게 그냥 돈의 착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곧바로 드론이라는 어떤 드론을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거냐랑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는 무인 전투기 개발 경쟁 중 이러잖아요. 일단 무인 전투기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이 무인 편대기라고 부르든 무인 전투기라고 부르든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자 하고 있는 저런 것들을 제대로 앞으로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서방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려면 7개 정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국력이 좀 돼야 돼. 인구가 한 그래도 4, 5천만 명 되고 먹고 살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7개 나라밖에 없잖아요. 일단 국가가. 저거는 국가별로 해야 되거든요. EU 공동 이게 안 돼요. 그 MTCR 체제 때문에 미사일 통제 때문에. 두 번째는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야 돼요. 그럼 유럽에서는 독일하고 제조업 기반은 약하지만 무기 제조업이 강한 프랑스가 남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일본이 남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엄청 강해야 돼 이게. 그럼 독일, 프랑스도 좀 퀘스천 마크가 달리죠.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스템 능력이 강해야 돼요. 이건 다 오케이고. 그 다음에 자체 4.5 플러스 전투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프랑스밖에 해당이 안 돼. 지금 당장은. 유로파이터는 독일 전투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전략적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일본은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왜냐? 이걸 하는 순간
중국과 맞짱 뜨겠다는 그런 시그널이 가는 거라고요. 굉장히 싸나운 포지셔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다른 전략적 의지가 없다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런 거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이게 무슨 기술이 찬란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살벌한 그런 종류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고. 세 번째는 이 무기는요. 혼자 이렇게 떠 있는 단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넓게 보면은 미사일 방어랑도 관계가 있고요. 최소한 아이스타 그러니까 이제 감시 정찰 좌표 찍어주기 이동 표적의 좌표 찍어주기 그런 체제랑도 관계가 있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이스타를 글로벌하게 운영하는 건 미국이잖아. 그럼 미국 체제 안에서 옆방 살림을 하면서 미국과 함께 또 따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통신 링크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서방 진영의 데이터 통신을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인데 미국의 데이터 그 전술 데이터 링크의 옆방 사례를 하면서 함께 또 따로로 독자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미국 협조가 필요하다고. 근데 미국이 이런 분야의 협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민감해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예 이스라엘과 같이 개발 단계 때부터 미국 기술이 박히고 미국 자본이 박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한국만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거의 10중 8구 한국밖에 못 가.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나 중국은 이거요. 흉내를 못 내요. 제대로 된 건. 그럼 이 제목부터 글러먹은 거예요. 세계는 무인 전투기 개발 경쟁 중이 아니고 미국이 새로운 공군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데 그 스타일로 벤치마킹에서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컨셉이 그렇게 나왔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무인 전력 중에서도 특히 무인 전투기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데요. 미군은 물론 세계 각군이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무인 전력 중에서도 특히 무인 전투기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데요. 미군은 물론 세계 각군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이게 국방부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신 장관님, 이거 국방홍보원 여기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비전을 좀 훈련을 시키세요.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경망스럽게. 예. 자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죠. 예,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60억 달러 약 8조 예산을 가지고 한 5년 동안에 그 돈을 써서 그러니까 이 저가형 드론 1000대를 만들어 가지고 동아시아 서태평양에 쫙 뿌리겠다 이건데 이것이 어떤 전술 개념이고 한국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숨도 못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흔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그 뭐 막 찍어내고 양산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수량 떼기하고 양산한다 그러면 역시 중국이 최고 아니겠어? 야 중국이 엄청나게 바로 할 텐데 미국이 별로 그렇게 유리한 게임이 아닐 텐데 이런 오해를 하세요 이게. 중국이 뭐 샤이드 드론 같은 거 그런 건 할 수 있지. 그러나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이 나오는 그런 새로운 공군 작전 개념을 위한 벌떼 드론은 못해요. 이런 그 지능적이면서도 저가형인 이런 드론, 벌떼 막걸리기 지능형 드론, 이거는 미국의 비대칭 무기고요. 중국은 절대로 못 따라합니다. 이걸 따라하려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선 기체 센서 AI 소프트웨어가 초고급에 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거 만든다고 탄소섬유 제대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섬유를 제대로 구해야 기체를 보다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기체가 가벼운 게 최고거든 이건. 엔진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이 의외로 작아요. 기체가 가벼워야 그 안에 연료도 많이 넣고 뭐 다른 장비도 많이 넣고 무기도 많이 넣고 그렇습니다. 또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전자전, 반도체, AI와 소프트웨어 이게 줄줄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
뿐만인가 다영역 작전 능력 및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우주, 조기 경보기, 전투기, 그 다음에 그 육지에 있는 육지 전술 데이터 링크, 바다에 있는 전술 데이터 링크, 사이버, 이게 다 하나로 엮여서 돌아가야 돼요. 우주의 위성서부터. 이거 중국이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세 번째는 뭐냐면 얘가 유인 전투기랑 같이 움직여. 그럼 유인 전투기에 의한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얘를 투입해서 비벼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국방홍보원이 그래서 참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 뭐 세계 각국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방에서는 미국 빼면 거의 한국이 유일하고 중국, 러시아는 이 게임을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서방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비대칭 게임이다. 그런 본질을 놓쳐버리잖아. 근데 그걸 일반 뭐 밀리터리 무슨 해설가가 그렇게 엉터리 소리를 했으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국방부가 저려버리니까 국민의 이 시각을 이렇게 호도시키는 거잖아요. 예. 국방부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얘기 전에 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 그림을 제가 이번에 좀 더 이쁘게 그리려고 했습니다. 드론은 뭐냐면은 이건 감시정찰 좌찍이에요. 좌표 찍기. 이제 감시정찰 좌찍 드론을 얘기하는 게 드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스타, 감시정찰 좌표 찍기, 이걸 아이스타라 그럽니다. 정확한 명칭은 정보 감시 아이스타니까 정보 감시, 그 다음에 이동 표적 좌표 찍기 정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서대로 하면 그냥 저는 정보는 빼고 감시 정찰 좌찍, 뭐 이찍 하잖아. 이찍. 이재명이 이찍 했나? 그럼 좌찍 우리는. 자, 이걸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은 나는 이제 중국 구축함으로부터 약 200km 떨어진 지점에 고도 3,200m 이하, 고도가 3,200m 이하에 있으면 중국 구축함의 레이더에 제가 안 걸립니다. 그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구가 둥글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저는 수모가기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수모가기 공간을 비행을 하면 저도 상대방을 못 봐요. 서로 장님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를 못 보듯이 저도 상대방을 못 봐요. 수모가기 공간의 문제가 그거야.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이는 배인데 내가 상대방을 못 보고 있으니까 내가 상대방을 미사일을 못 쏘잖아. 그런데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공간에 누가 가 있냐? 내 충실한 부하 드론이 가 있네. 그 감시정찰 좌측 드론이 가 있네. 걔가 얘의 좌표를 식별한 거예요. 1번. 그래서 그 좌표를 저한테 전송을 해줍니다. 2번. 그럼 저는 제 레이더에는 중국 군함이 안 보여. 그러나 이 말하자면 감시정찰 좌측 드론이 보내준 그 좌표로 일단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이더 이 미사일이 200km면 이게 만약에 순항 미사일에 따르면 200초쯤 날아간다고요. 한 3, 4분. 제가 400km 했어. 그러면 뭐 거의 한 10분 가까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예. 네. 400초. 8분. 그럼 이제 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움직였으니까 근처에 가서 미사일이 레이더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미사일이 이제 레이더를 이 배를 식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적외선하고 레이더를 쓰는데 작은 레이더 그걸 능동 고주파라 그럽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그거를 레이더를 켜는 순간 이 배도 미사일이 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방어 체계가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스텔스로 결국 배를 못 때리게 돼요. 미사일이 레이더를 키면. 그런데 위에서 떠 있는 이 드론이 미사일을 유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배 앞까지 데려다 놔. 그럼 미사일은 마지막에 적외선만 딱 쓰는 거죠. 적외선 영상. 아, 저기가 엔진실이야. 저기 때리라고 명령돼 있지. 엔진실 꽝. 그러니까 미사일이 스텔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스텔스 미사일이면 스텔스가 따따블로 강화되는 거예요. 배는 골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공간을 넷으로 나눈 거죠. 숨어가기 공간에서는 서로 장림이 되는 거고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레이더에 안 걸리겠죠. 감지 불가 공간이 되죠. 그래서 멀찌 감치 공간이고요. 감과 요불 공간이 있겠죠. 감지는 가능한데 이 배에서 띄우는 요격 미사일이 못 미쳐 한 뭐 200km 바깥이어서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럼 야고르지 공간이죠. 근데 200km 안쪽에 들어갔어. 그럼 이게 요격 가능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네 종류입니다. 지구가 둥근 덕분에. 그러면 그 감시정찰 좌측 아이스타 드론이 이제 그 매우 위험한 요격 가능 공간 혹은 뭐 감과 요불 공간에 들어가서 감지 가능하지만 요격이 불가능한 공간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이동 표적, 지상 혹은 해상의 이동 표적을 그걸 이제 무빙 타겟 인디케이터라 그래요. 이동 표적의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더 살펴보죠. 예. 좌표로 먼저 식별하는 거예요. 예. 얘는 나는 이제 숨어가기 공간에서 비행을 하고 있고 이 아이스타 드론은 좌표를 식별을 했고 그럼 식별된 좌표를 이제 보내겠죠. 예,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 배를 제 미사일에서는 제 전투기의 레이더로는 배를 본 적도 없고 배 라곤이라 그러죠.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그 딱 거는 거 그것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아이스타 드론이 보내준 좌표로 그냥 쏜 거야. 그리고 전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미사일은 누가 유도를 해주냐? 저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미사일은 누가 유도해 주냐? 예, 얘가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유도를 해주니까 미사일 자체 앞에 달려있는 레이더를 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냥 미사일은 걔가 유도해 주는 대로 가면은 적외선 그 영상 카메라만 딱 켜놓고 있으면 IIR만 켜놓고 있으면 딱 배가 딱 앞에 보이는 자리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높여, 거기서 낮춰, 거기서 한번 뺑글 돌아 유도대로 가면 돼. 그러면 왔구나. 그렇지. 저기 그러면 영상이 다 박혀 있거든. 미리 참조 영상이. 저기가 엔진룸이야. 저기 때려 빵. 그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사일의 스텔스성이 따따따블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국 애들은 배도 띄우지 마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런 게 이제 그 뜻이 돼요. 미국이 이번에 이제 이거를 뭐 이제 60억 달러를 써서 60억 달러죠. 6 빌리언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1000대를 만들어서 5년 안에 1000대 만들어서 뿌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가 이게 새로운 영역이어서 말이 막 헛갈렸어요. 저만 해도 헛갈렸어요. 근데 딱 그냥 간단해. 일단 예를 들어서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일단 초음속 드론은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전투기급 드론이 얘기가 없는 게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이게 약간 헷갈려요. 무인 편대기 정도가 좋아요. 편대기라는 건 옆에 따라간다는 얘기잖아. 전부 아음속이에요. 아음속이 되면 연비가 좋아져요. 그리고 기체가 가벼워져요. 초음속대의 충격을 기체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기체가 가볍고 연비가 좋아져서 작은 연료를 갖고 멀리 갈 수 있고 그래요. 전부 아음속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구 파이팅 공중전 없다는 얘기야. 지금 일단 그 언제. 그 다음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1000대는 전부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인 편대기. 합동 전투기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투기다 그러면 도구 파이팅을 연상하잖아요. 아니에요. 무인 편대기예요. 가격 등급은요. 뭐 엄청 싸면 한 100만 달러에서 비싸지만 1000만 달러까지 뭐 1000만 달러 이상까지 그렇게 되는 거고 1000대 해서 프로그램비 포함 대당 평균 가격이 600만 달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게 한 종류가 아니에요. 다양한 임무에 따라서 1000대 이렇게 그 컨비네이션에서 1000대가 돼요. 그래서 대여섯 종류의 기종이 임무별로 될 것 같고 그래서 임무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한 4종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타, 전자전, 미사일, 디코이. 근데 미사일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뱃속에 미사일을 넣어가. 근데
그냥 명령 받아서 그 명령대로 미사일한테 데이터 전해서 문 열고서 미사일 쏘아주는 애도 있을 거고, 근데 운반이지. 말하자면 미사일 캐리어죠. 예, 그죠? 우리가 저기 그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그 셰르파 같은 미사일 셰르파, 미사일 캐리어. 그거 말고 얘가 스스로 레이더를 반짝반짝 돌리고 뭐 적외선으로 해서 감지를 하고 그래서 뭘 찾아내고 이런 능력을 같이 겸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미사일 락온을 해놓고서 아이 주인님 제가 락온한 여기로 지금 쏠까요 말까요? 마지막 명령 내려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 미사일 락온 발사. 이 기능을 부분적으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미사일 발사라도 좀 얘기가 다르죠. 디코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상대방의 요격 미사일이 날아 들어오고 이럴 때 이제 그걸 이렇게 그 유도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걸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코이 크지 않은 게 F-35에서 있는 디코이 별로 안 클 겁니다. 몇 메타 안 돼요. 폭탄만 한데 그 상대방한테 전파를 이렇게 만들어서 쏘아줘. 그래서 상대방이 얘를 뭐 F-35로 착각하게 할 수도 있고 F-15로 착각하게 할 수도 있고 F-16으로도 착각하게 할 수도 있고 디코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능적이에요. 지금 미국 디코이들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너덧 종류의 기능이 있지만 그것도 고급반과 기초반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고급반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이 합동 아이스타 그러니까 감시정찰 좌표 찍기 이런 쪽으로 가면 고급반인 건 $10,000,000 넘어 나가요.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가오리 같은 거. 기초반 가면 뭐 $200,000-300,000요. 그냥 제가 이건 마음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 숫자는 진짜 숫자가 아닙니다. 전자전도 마찬가지죠. 전자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전자전이지. 고급 전자전 때리려면 $10,000,000 가지고도 부족하지. 근데 딱 핀포인팅해서 가깝게 가서 지지는 거 그건 작게도 할 수 있겠지. 작은 임무 범위의 작은 지역에 대해서는. 미사일 락온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능 자체가 고급이기 때문에 얘는 뭐 $1,500,000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미사일 운반해서 명령받아서 데이터대로 미사일도 데이터를 받으니까 미사일한테 주고서 그냥 놔버렸어. 얘는 그것만 해. 또 명령 받은 대로 뭐만 해. 그러면 얘는 가격이 싸지겠지. 근데 얘한테 그런 미사일을 놓는 기능과 동시에 아이스타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 그럼 한 $500,000-600,000 하겠지.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이 싸구려들은 뭐 하나하나 그렇게 그 하드웨어를 따로 만들 게 아니라 하드웨어 플랫폼을 공통으로 만들어서 공통 플랫폼으로 해서 파생시키면 어때? 그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LCAA 캡스, 그러니까 LCAPS예요. LCAPS. 그러니까 LCAPS라고 해서 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제 CCA라는 틀 안에 다 들어온 거야. CCA가 그래서 이걸 합동 전투기거든요. 합동 무인 전투기예요. 그래가지고 전투기란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얘가 초음속으로 날아 돌아다니고 막 그 엄청난 기능을 발휘하는 뭐 FA-50이나 KF-21급의 무인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전부 아음속이고요. 전부 가벼운 기체예요. 그리고 전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유인기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대당 한 80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대를 해서 말하자면 8조를 들여가지고 5년 안에 뿌려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5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서너 달 안에 2개 업체 정도로 줄어들 거라 그럽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우리가 이제 저가형 소모성 드론, 그러니까 로우 코스트 어트리터블이라 그러죠. 소모성 드론의 대명사로 꼽혔던 크라토스, 우리가 발키리아는 XQ58, 그 회사는 탈락했어요. 1차에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가 원래 그렇게 뭐 이런 비행체를 한 회사가 아니라 미사일 엔진 쪽 한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개념 단계에서 시제기로서는 혁신적인 데가 있지만 메인 게임에 들어가서 뒷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을 보면 5개 회사 중에 전부 메인 게임을 뛸 수 있는 회사가 4개.
메인감과 상관없이 야 이건 너무 혁신적인데 하는 데가 한 군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고 이거 재밌는 영상이니까 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보잉은 이제 고스트 배트 우리가 로얄 윙맨이라고 많이 하죠. 예. 그 다음에 엔더릴 여기가 이제 벤처인데 일종의 로드러너가 무슨 새 이름일 거예요. 메추리 같은 거. 로드러너라는 아주 무지하게 혁신적인 걸 했어요. 록마는 기체는 별 볼 일이 없는데 록마는 F-16을 가지고서 그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인공지능 파일럿을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F-16급이 아니잖아. 지금 하려는 기체는. 그러니까 록마는 기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파일럿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미 록마의 그 인공지능 파일럿은요, 웬만한 비행기 다 몰아요. 그리고 새로 뭐가 부닥쳐도 금방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스롭 그루마는 비공개예요. 얘가 뭘 해놓은 게 있어요? 비공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개할 필요가 없어. 워낙에 말하자면 그 확실한 데라. 그래서 뽑혔고요. 제너럴 아토믹스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뭐 MQ9 이런 거 만드는 데인데 MQ20이라는 걸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MQ20을 저가형 대량 생산 모델로 바꾸면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이 CC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들이 뭘 해놨는지 한번 좀 한 재밌는 화면들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로얄 윙맨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우리가 흉내내고 있는 기체 형상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이 엔진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 미사일 엔진 크기예요. 우리가 1200 파운드 포스. 예. 그거 정도밖에 안 되는 게 950에서 1615 파운드 포스밖에 안 돼요. 항속은 무지하게 나옵니다. 3700km. 작전 반경이 뭐 1500km인가 1300km 나와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또 안 해놨네. 그 앞대가리를 이렇게 떼내가고 이렇게 그 모듈식으로 다른 모듈로 바꿔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LCAPS죠. 기체 하나 가지고 거기에 뭐 감시정찰로도 썼다가 전자전으로도 썼다가 뭐 뱃속에다가 미사일 운반꾼으로도 썼다가 뭐 이런 용도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게. 예. 그 다음에 엔더릴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혁신적인 드론이에요. 수직 발사관 같은 데서 쏘아져요. 일종의 사각형 뭐 저기 말해 그 이동식 화장실 같은 데서 위로 뚜껑을 열면서 픽 날아가. 근데 그게 무슨 로켓 부스터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엔진으로 해서 처음부터 엔진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 그 사각형 그 발사 틀을 이름도 잘 지었더라고. 네스트 새 둥지 할 때 둥지.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그 안에서 생활한다 이거지. 보조 로켓 없이 그냥 처음부터 엔진 힘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귀환하면은 스페이스X가 왜 이렇게 로켓이 딱 떨어지잖아요. 얘가 터보팬 엔진인데 딱 떨어져 이렇게. 프로펠러도 아닌데 수직으로 내려앉고 이게 그런 과정을 보니까 이게 고도의 추력 편향을 해갖고 추력 편향 엔진 제어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원리는. 뭐 이런 무기들은 지금 전혀 안 밝혀졌으니까 조금 한 1, 2분 되는데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보십시오. 뭐 저런 드론이 있냐 그래요. 네, 저기 화장실 같죠? 저기 뚜껑이 열리고 밑에 화염 바로 뜨잖아요. 제가 드론이에요. 그 드론이 미사일 통제 체제에 걸린다니까. 네. 네,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수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네, 수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땅에도 저렇게 앉는 거야. 기막히죠? 예, 기막힙니다. 그래서 엔더릴은 요번에 이제 통과해서 1차 통과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록마의 족탈불급 AI 기계학습 오토파일럿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록마는 기체를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록마가 이게 지금 무인입니다. F-16을 무인으로 개조했고요. 뒤에다가 추력 편향 노즐을 해서 뭐 그냥 하늘에서 막 춤을 추고 다녀 무인이.
근데 얘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걸 뭐 딴 데도 실험해보고 딴 비행기도 실험해보니까 금방금방 배워 이제 새 비행기가 닥쳐도. 그래서 얘가 지금 완전히 성숙해 있어요. 이 그 인공지능 파일럿이. 그러니까 앞으로 뭐를 쓰더라도 너희 소프트웨어는 갖다가 쓸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롱마는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5개 회사 중에 인공지능 파일럿 분야는 롱마가 아마 계속 끌고 나갈 거라고 이게. 예, 그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베일에 쌓인 실력자죠. 노스롭 그루마는. 예, 뭐 내가 무슨 기계 비슷한 거 했어요. 이런 거 얘기도 안 해, 얘들은. 근데 당선됐어.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게 한 대에 한 3, 4억 불 하는 비행기 아닙니까? B-21. 얘들은 이걸 갖고 드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B-21의 성능 중에 하나가 무인 조종이 가능할 것이 들어있어요. 오토파일럿이. 그래서 뭐 저런 무시무시한 일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형 씨는 그냥 와서 앉아 있어. 그래서 이제 1차 예선 통과한 거예요. 저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감시정찰 좌측 하면 역시 어디입니까? 역시 그래도 뭐 제너럴 아토믹이죠. MQ9 만든 회사죠. 근데 이제 저 MQ9은 저기 프로펠러죠. 우리 그 무아브는 뒤에.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터보로 하고 좀 더 크게 만들고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가 있어요. MQ20. 그래 이제 저걸 딱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지. 이제 미 공군은 야 저거 좀 말이야 사양 좀 떨어뜨리고 작게 싸게 만들 수 없을까? 그리고 좀 형상을 말이지 좀 스텔스 같이 만들 수 없을까? 야 너 좀 들어와 봐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너럴 아토믹은 이제 들어갔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그림 뭐 비슷한 거 보셨죠? KF-21 나올 때. 근데 이 미 공군 그림이에요. 미 공군이 한 3, 4년 전, 3년 전부터 쓰는 거예요. 저가형 소모성 드론을 나타날 때 이 그림을 씁니다. 그럼 우리는 KF-21 할 때 한국 방사청은 이 그림을 어디다 썼죠? 무인 편대기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CCA가 이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CA 안에는 고급도 있고 얘들은 좀 싸.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보잉사의 것 이런 게 좀 싸거든요. 뭐 그건 이제 양산 단계 들어가면은 한 500만 달러 뭐 적당한 장비 붙이고도 600만 달러 이 정도 겁니다. 양산 들어가도. 그러니까 얘들은 좀 싸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뭐 무인 편대기가 뭐 도그 파이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아까 그 그림 기억하시면 되고요. 미 공군은 이제 요번에야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 업체 불러서 뭐 안 했었어요. 업체를 불러서 이번 3월에야 비로소 그걸 4개 업체로 줄여가지고 이제 2차전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언제 했는데 2022년 8월에 이미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 내가 잘못 썼는데 취임한 당선이지. 저는 왜 이렇게 이제 까마득이 같아.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뭐 당선이 3월, 취임이 5월이죠. 취임하자마자 다음 달에 대한항공이 무슨 일을 하냐. 대전에 저피탄 무인 편대기 연구소를 개설합니다. 6월 달에. 왜 대전이냐.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전입니다. ADD가 대한항공을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게 2022년 8월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기엔 10중 8구 이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그 성격이 강한 무기들이거든요. 이런 게. 중국을 섬찟하게 만드는 분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못 밀어붙인 거야. 국방부의 브레인들이. 미국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도 저거 갈 수 있는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쯤 우리도 입문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바로 일이 저질러진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재밌는 그림 아니에요, 이거? 네, 다시 한번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공군 개념이 확실히 바뀌었구나. 확실히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저는 비행기를 숨어가기 공간에서 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00-400km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뭐 고도 한 5,000m를 안 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상 안 올라가면
나도 중국 인민해방군 배를 못 보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레이더도 저를 못 봐요. 서로 장님이야. 저는 항상 위성 정보나 대충 정보 봐서 항상 그렇게 숨어서 다녀. 근데 저의 짝꿍인 이 아이스타 드론은 상당히 위험한 공간까지 가서 중국 배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좌표를 식별하고 저한테 좌표를 전송을 해. 그럼 저는 미사일을 쏘지. 그 좌표로. 그러면은 얘는 이 미사일을 유도를 해준다고 이렇게 4단계로. 그럼 미사일 입장에서는 그냥 적외선 영상만 켜놓고 그건 수동 센서거든요. 그러니까 비능동 센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적외선이란 건 제 눈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눈으로 사물을 보기 위해서 제 눈에서 전파를 바짝바짝바짝 하고 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오는 광선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비능동 센서라 그래요. 레이더는 사물을 인식하려면 제 그 레이더에서 바짝바짝바짝 하고 나가잖아요. 소나도 바짝바짝바짝 하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능동 소나죠. 레이더는 능동 소나기 때문에 미사일이 자체 안에 있는 조그만 레이더를 키면 미사일이 와 있다라는 걸 배가 알아요. 그래서 미사일의 스텔스 성격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참 친절한 그 아이스타 드론에 의해서 미사일이 유도가 되면 그 미사일 입장에서는 그냥 모범 택시 탄 거요. 그냥 모범 택시 타면서 그냥 쫙 창밖을 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저 목표가 왔네. 이제 사내 대장부로서 이제 내 생명을 정리할 때가 됐구나. 저기가 저기 엔진룸이네. 빵. 레이더를 안 켰으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의 함정은 미사일이 온지를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게 공군 운영 개념이에요. 근데 저런 종류의 드론을 대량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할 때는 미국밖에 없고 그걸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갈 때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